아시아의 한 작은 나라 한국이 뭐가 대단하다는 거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성적을 올리는 게 분명해. 여기 태국 시골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방콕까지 올라와 그 뒤로 영국의 명문대학 옥스포드대에 입학한 한 태국 여대생이 있습니다. 이 여대생은 1등을 놓친 적이 없고 공부가 너무 적성에 맞아 상위권만 달리던 학생이었는데요. 옥스포드 대학의 한 강의실에서 부정행위를 통해 성적을 올리는 것 같은 한국인 유학생들에게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일지 한번 들어볼까요? 1초만 시간 내서 행운을 부르는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태국 북부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그곳에서는 삶이 천천히 흘러갔죠. 마치 물소가 진흙밭에서 쟁기를 끌고 가는 것처럼요. 우리 마을은 푸른 언덕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공기는 늘 논밭에서 나는 냄새로 가득했어요.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저희 가족처럼 농사를 지었어요. 부모님은 하루 종일 일하셨고 손은 일 때문에 거칠었어요. 집에 돌아오시면 늘 지쳐 보이셨지만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마을에서는 그게 그냥 삶이었어요. 우리는 가난했지만 어릴 때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먹을 건 있었고 부모님은 늘 제가 학교에 가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는지 보이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저를 먹이려고 부모님이 식사를 거르시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마을 밖의 세상이 얼마나 다른지 깨닫기 시작했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밭에서 일하지도 않고 먹을 것이 부족할 걱정도 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이 마을에만 머물고 싶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가족과 제가 자란 곳을 사랑했지만 더 많은 것을 원했죠. 공부하고 가능한 한 많이 배우고 싶었어요. 아버지는 늘 교육이 더 나은 삶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말리 손으로만 일하지 말고 머리를 써야 해. 아버지는 지식이 모든 걸 바꿀 수 있다고 믿으셨어요. 학교에서 저는 잘했어요. 선생님들은 저를 늘 칭찬하셨어요. 똑똑한 아이고 미래가 밝다고요. 그 말을 듣는 것도 좋았지만 제가 더 좋아한 건 배우는 거였어요. 책 읽기, 수학 문제 풀기, 글쓰기를 정말 좋아했어요. 새로운 걸 배울 때마다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문이 열린 것 같았어요. 저는 지식에 굶주렸고 그게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 알고 싶었어요. 초등학교를 마치고 나서 아버지가 큰 결정을 내리셨어요. 저를 방콕으로 보내 공부시키기로 하신 거예요. 그건 우리 가족에게 큰 위험이었어요. 돈이 많지 않았고 저를 도시에 보내는 건 학비, 책값, 교통비 등 많은 비용이 더 드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굳게 믿으셨어요. 도시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면 농사일에서 벗어나 더 나은 미래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요. 아버지는 제 학비를 대기 위해 땅 일부를 파셨어요. 큰 희생이었지만 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말리, 이건 너의 기회야. 낭비하지 마라. 방콕은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곳이었어요. 처음 도착했을 때 압도당하는 느낌이었어요. 소음, 군중, 높은 빌딩들 모두가 조용한 우리 마을과는 너무 달랐어요. 너무 큰 곳에서 저는 작고 길을 잃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흥분되기도 했어요. 방콕은 기회로 가득했고 저는 그 기회를 하나도 놓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방콕에서의 학교 생활은 도전적이었어요. 다른 학생들은 경쟁심이 강했고 그들 중 많은 학생이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들은 가정교사도 있었고 값비싼 교과서와 공부를 도와줄 컴퓨터도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내가 여기에서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했어요. 저는 그런 자원도 없었고 따라갈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늦은 밤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했고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조금씩 저는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선생님들은 제 성실함을 알아봐 주셨고 성적도 점점 좋아졌어요. 한 학년이 끝날 무렵 저는 반에서 1등을 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처음엔 길을 잃은 것 같았던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 중 하나가 된 거예요. 그 순간은 저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어요. 특히 아버지는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방콕에서 제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누구에게나 자랑하셨죠.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최고가 되고 싶었어요. 더 열심히 공부하고 전국 시험에도 도전했어요. 쉽지는 않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제 가족, 우리 마을, 그리고 제 자신에게 제가 큰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어요. 전국 시험에서 1등을 한 거예요. 그 순간은 절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결과를 봤을 때 저는 울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게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눈앞에 있었어요. 선생님들도 축하해 주셨고 가족은 기쁨에 겨웠어요. 마치 큰 상을 받은 것 같았지만 저는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몇 달 후 진짜 상이 찾아왔어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합격 통지서를 받은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세계 최고의 대학 중 하나인 옥스퍼드에서 저를 원한다니요. 작은 마을 출신의 저를요. 저는 그 편지를 몇 번이고 읽었어요. 손이 떨릴 정도로 흥분됐어요. 이건 정말 평생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였어요. 우리 가족은 기뻐 어쩔 줄 몰랐어요. 온 마을이 저의 성공을 자기 일처럼 축하해 주었죠. 마을 사람들은 제 명예를 위해 파티를 열어주셨어요. 음악, 음식, 춤으로 가득한 파티였죠. 이웃 마을에서도 저를 축하하려고 사람들이 왔어요. 그들에게는 우리 마을에서 누군가가 외국에서 공부하게 된 건 처음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특히 옥스퍼드 같은 명문 대학에서는요. 이건 저만의 성취가 아니었어요. 마을 전체의 성취였죠. 저는 깊은 책임감을 느꼈어요. 제가 그들의 희망과 꿈을 함께 안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집을 떠나는 건 힘든 일이었어요. 이렇게 멀리 가족과 떨어진 건 처음이었죠. 하지만 저는 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기회를 위해 열심히 일했으니까 두려움에 물러설 수 없었어요. 떠나는 날 아버지가 저를 꼭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왜 가는지 기억해라, 말리. 너 자신과 우리를 위해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가는 거다. 그걸 절대 잊지 마라.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창문 밖으로 태국의 익숙한 풍경이 구름 아래로 사라지는 걸 지켜봤어요. 흥분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저는 새로운 세상으로 발을 내딛고 있었어요. 그 세상은 가능성과 도전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쉽지는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옥스퍼드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래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처음 옥스퍼드 대학교에 도착했을 때는 마치 꿈속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높고 오래된 건물들, 하늘을 찌를 듯한 첨탑들이 저를 작게 느끼게 했죠. 이곳은 모든 것이 거대하고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돌길을 따라 학생들이 강의실로 바쁘게 이동하고 오래된 도서관엔 책이 가득했어요. 이곳은 오직 지식만이 중요한 장소였죠. 아름답기도 했지만 동시에 굉장히 압도적이었어요. 처음엔 자부심으로 가득 찼어요. 제 마을 사람들은 상상조차 못할 곳, 바로 그 옥스퍼드에 제가 왔으니까요.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많은 어려움을 이겨냈는데 마침내 이곳에 도착한 거였죠. 하지만 곧 흥분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수업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웠거든요. 태국에서는 제가 최고였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교수님들은 빠르게 말씀하셨고 제가 배우지 못한 단어와 개념을 사용하셨어요. 따라가려고 노력했지만 마치 진흙 속을 뛰어가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뒤처지는 기분이었죠. 더 힘들었던 건 다른 학생들이 얼마나 쉽게 공부를 해내는지를 보는 거였어요. 그들은 이 수준에 맞춘 교육을 받은 학교에서 왔어요. 저처럼 고군분투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 중에서도 한국인 학생들이 가장 눈에 띄었어요. 그들은 항상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질문의 답을 잘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들을 존경했어요. 그들은 그룹을 만들어 밤늦게까지 함께 공부하고 노트를 공유하며 아이디어를 나눴죠. 서로 돕고 밀어주면서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었어요. 저도 그런 팀의 일원이 되고 싶었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어요. 대신 저는 혼자 공부하며 하루하루 더 고립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다 그 존경심은 점점 어두운 감정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아무리 도서관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도 제 성적은 그들만큼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그들이 불공평한 이점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요. 아마도 그들의 학교가 제 학교보다 더 많은 걸 가르쳤을 거라고요. 아니면 그들이 저보다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아니면 어쩌면 그들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고요. 그 생각은 제 마음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도서관에서 그들이 속삭이면서 노트를 나누는 걸 볼 때마다 그들이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어요. 제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제가 더 고군분투할수록 그들에 대한 질투는 점점 더 커졌어요. 제 좌절감은 결국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커졌어요. 밤에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작은 기숙사 방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왜 제가 따라가지 못하는지 계속 고민했어요.
태국에서는 제가 최고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모든 것이 바뀐 걸까요? 제가 점점 무너져가는 느낌이었어요. 그토록 열심히 이곳에 오기 위해 노력했던 그 자신감 넘치고 야망 있는 소녀는 이제 사라져 버린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오후 강의 도중에 결국 참았던 게 터져버렸어요. 강의실 뒤쪽에 앉아 교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 애쓰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계속 지훈을 쳐다봤어요. 그는 늘 완벽한 성적을 받는 한국 학생이었어요. 조용하고 집중력이 뛰어나며 절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그가 학급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 중 한 명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가 노트를 적는 걸 보면서 무언가 제 안에서 끊어졌어요. 불공평해. 말이 제 입에서 튀어나왔어요. 방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저에게 향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가슴이 쿵쾅거리며 뛰었지만 이제 물러설 수 없었어요. 너희들은 불공평한 이점을 가지고 있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너희들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걸 알아. 지우는 고개를 들고 평온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그 차분한 눈으로 저를 응시했어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좌절감, 질투, 잠 못 이룬 밤들이 모두 쏟아져 나왔어요. 너희들은 서로 답을 공유하면서 함께 공부하잖아. 그래서 성적이 좋은 거야. 불공평해. 잠시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교실 앞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에밀리였어요. 영국 학생 중 한 명이었죠. 말리, 그녀는 조용히 말했어요. 네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 저는 그녀를 쳐다봤어요. 손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죠. 그녀는 화난 게 아니라 그냥 차분했어요. 한국 학생들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아. 그녀가 말했어요. 그들은 그저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운 거야. 그게 그들의 문화이고 교육 시스템의 일부야. 우리처럼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서로 돕고 있는 거야. 그녀의 말은 제 가슴을 세게 때렸어요. 화가 사라지고 차가운 공허함이 밀려왔어요. 교실을 둘러보니 모두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혼란스러워하고 어떤 사람은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지우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사라지고 싶었어요. 자리 속으로 쏙 들어가 그들의 시선에서 숨고 싶었지만 도망칠 곳이 없었어요. 에밀리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어요. 한국에서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 그들도 너처럼 평생 열심히 공부했어. 하지만 그들은 서로 돕는 방식으로 성공했지 부정행위를 한 게 아니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녀의 말이 공기 속에 무겁게 그리고 부정할 수 없게 떠다녔어요. 그동안 제가 틀렸다는 사실이 확실해졌어요. 제 질투는 저를 눈멀게 했고 사실이 아닌 것들을 믿게 만들었어요. 한국 학생들은 제 적이 아니었어요. 그들 역시 저처럼 이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부끄러움에 휩싸였어요. 어떻게 제가 그렇게 어리석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제 불안감이 이렇게 추한 감정으로 변하게 두었을까요? 사과하고 싶었어요. 제가 한 말을 모두 되돌리고 싶었지만 목에 걸려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어요. 지금은요. 강의가 끝난 후 저는 서둘러 짐을 챙겨 아무도 저를 막지 못하게 교실을 빠져나왔어요. 다른 학생들의 시선을 피하며 기숙사로 돌아갔어요. 제가 저지른 실수의 무게가 저를 짓눌렀고 옥스퍼드에 온 이후 처음으로 제가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기숙사 방에 앉아 벽을 바라봤어요. 방은 더 작아진 것 같았고 공기는 후회로 가득 찬 것 같았어요. 제 자존심과 좌절감이 저를 삼켜버린 거였어요. 저는 그걸 넘어서지 못했고 그렇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을 상처 주었어요. 무엇보다도 저는 제 자신을 배신한 기분이었어요. 다음에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 일부는 모든 걸 포기하고 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곳은 더 단순했고 제가 저지른 실수도 토닥이며 안아줄 것 같았어요. 엄마 품처럼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하면서 말이죠. 제가 터뜨린 그날 이후 며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요. 소문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퍼졌고 마치 모든 사람이 제가 한 말을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를 피하는 건 한국 학생들만이 아니었어요. 다른 학생들도 저를 멀리했고 복도에서 이상한 눈길을 주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도서관에서도 이제 아무도 제 옆에 앉지 않았어요. 침묵이 무겁게 느껴졌고 제가 가는 곳마다 그 침묵이 저를 따라다니는 것 같았어요. 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모든 사람의 시선을 받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알았지만 어떻게 고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지훈과 다른 한국 학생들에게 했던 말을 떠올릴 때마다 제 속에서 수치심이 타오르는 것 같았어요. 그 장면을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하며 차라리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 좌절감과 질투가 저를 지배하게 두었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중이었어요. 원래도 어려웠던 공부는 더 힘들어졌어요. 마치 제 머리가 멈춰버린 것 같았죠. 수업에 집중할 수가 없었고 공부하려고 책을 펴도 글자들이 눈앞에서 뒤엉켰어요. 도서관에서 몇 시간을 앉아 있어도 아무것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성적은 점점 더 떨어졌고 제 스스로가 무너져가는 기분이었어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할지 몰랐어요. 제가 더 노력할수록 점점 더 절망적으로 느껴졌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른 학생들을 따라잡지 못할 것 같았어요. 특히 한국 학생들보다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점점 멀어져 갔죠. 그들은 여전히 최고의 성적을 받았고 늘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그들을 보면 제 자신이 너무 작고 쓸모없게 느껴졌어요.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 생각을 밀어냈어요. 나는 그런 짓은 절대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스스로 다짐했죠. 하지만 그 생각은 계속 제 머릿속으로 파고들었어요. 정말 어쩌면 그게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요. 저는 그 생각을 떨쳐내려고 했지만 계속 실패자처럼 느끼는 게 너무 지쳤어요. 혼자인 것처럼 느끼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밤 시험을 앞두고 결국 그 생각에 굴복했어요. 작은 물병 라벨 안쪽에 아주 작은 글씨로 답을 적었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작았죠. 그때는 그저 한 번만 시험 하나만 잘 보겠다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 뒤로는 더 쉬워졌어요. 보이지 않는 잉크로 책상에 답을 적고 특별한 빛을 비추면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제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느꼈어요. 성적이 좋아졌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부정행위를 해도 성적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한국 학생들은 여전히 저보다 잘했고 그들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저를 괴롭혔어요. 이제 지훈의 눈을 마주할 수도 없었어요. 제가 저지른 일이 점점 더 무겁게 저를 짓눌렀어요.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지훈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저는 그가 저를 책망하거나 부정행위에 대해 뭐라고 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는 대신 미소를 지었어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죠. 말리 그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공부 도와줄까? 그의 제안에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했는데도 왜 그가 저를 도와주려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속으로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부정행위에 대해 알고 있는 걸까? 무슨 속셈이 있는 걸까?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화도 판단하는 표정도 없었어요. 그저 친절했어요. 왜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가 베푸는 친절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훈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어깨를 으쓱했어요. 너는 이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아니까. 우리 모두에게 어려운 순간이 있어. 누가 먼저 끝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끝내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의 말은 예상보다 더 크게 다가왔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서 있었어요. 그가 내민 도움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그는 저에게 화난 것도 아니었고 저를 판단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돕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그 친절이 너무나도 뜻밖이었고 제가 했던 모든 일을 떠올리면 더 괴로웠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지훈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고 그동안 짊어지고 있던 죄책감과 뒤섞였어요. 마치 제가 스스로 파놓은 구덩이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결국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어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고 고향의 위안을 느끼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저에게 괜찮다고 말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제가 부당하게 대우받았다고 위로해줄 줄 알았죠. 전화를 받으신 아버지 뒤로 익숙한 마을 소리가 들렸어요. 개들이 짖는 소리, 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 그 소리들이 제 가슴에 향수를 불러일으켰어요. 아버지, 저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실패한 것 같아요. 모든 게 너무 힘들고 도저히 따라갈 수 없어요. 다른 학생들, 특히 한국 학생들이요. 그들은 저보다 훨씬 잘해요.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의 위로를 기대했지만 그런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아버지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말씀하셨을 때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어요. 말리, 세상이 항상 공평한 건 아니야. 하지만 너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해. 여기까지 왔으니 포기하거나 쉬운 길로 가려 하지 마라. 어려움에 맞서야지. 도망가면 안 된다. 아버지의 말은 저를 세게 때렸어요. 저는 아버지가 저를 감싸줄 거라고, 제가 느끼는 감정이 괜찮다고 말해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 대신 진실을 말하고 있었어요. 그 진실이 아프더라도 말이죠.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네가 운으로 옥스퍼드에 온 게 아니야, 말리. 너는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도 널 믿었으니까 가능했던 거고. 그런데 지금 쉬운 길을 선택하면 너 자신만 속이는 거야. 너는 그보다 나은 아이잖아.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눈물이 차올랐어요. 아버지가 옳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왜 옥스퍼드에 왔는지 잊어버린 거였어요. 두려움과 질투가 제 머릿속을 차지하게 내버려뒀고 그 결과 끔찍한 선택들을 했어요. 아버지의 말이 모든 걸 해결해주진 않았지만 제가 필요한 명확함을 주었어요. 더 이상 부정행위를 할 수는 없었어요. 제 자신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었어요. 성공하고 싶다면 올바른 길로 가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비록 그 길이 힘들더라도요. 전화를 끊고 나니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슬픔과 죄책감이 있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하는 마음을 갖고 나쁜 마음을 하나씩 접어보기로 했어요. 쉽지는 않겠지만 제가 시골에서 공부하며 꿈조차도 꿀 수 없었던 대학에 저는 지금 와 있고 누군가는 이조차도 이루기 위해 발버둥치며 애쓰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여기서 다 포기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더 잘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채웠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아버지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아버지는 말이 많으신 분은 아니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담긴 지혜는 쉽게 무시할 수 없었죠.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벽을 바라봤어요. 마음은 죄책감과 후회로 무거웠어요. 제가 저지른 일들, 부정행위, 질투, 분노 이 모두가 점점 더 깊이 제게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말리야, 우리 마을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기억하니?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마치 고향의 논밭 사이로 부는 바람소리처럼 멀지만 또렷하게 들렸어요. 저는 우리 마을을 떠올렸어요. 작고 소박한 집들, 푸른 논밭,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가진 것을 나누며 함께 일하는 모습들. 아버지는 제가 잊고 있던 걸 상기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남들에게, 특히 한국에게서 받은 도움을요. 한국. 그동안 그 나라에 대해 별로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그저 멀리 떨어진 다른 나라일 뿐이었죠. 제 인생과는 별로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을 듣다 보니 한국이 우리 마을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어릴 때 우리 마을은 먹을 것을 충분히 재배하지 못했어요. 땅이 척박했고 우리가 쓰던 옛날 농업 방식으로는 부족했죠. 그런데 한국의 농업 전문가들이 와서 새로운 방법과 도구를 가르쳐 줬어요. 아버지와 다른 농부들에게 땅을 어떻게 개선하고 현대적인 기술을 사용해 수확량을 늘리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때는 그게 우리 삶을 얼마나 크게 바꿨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가 너무 어렸고 그 차이를 느끼기에는 아직 경험이 부족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 그 변화가 있었기에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그 덕분에 아버지가 저를 방콕에 보내 공부시킬 수 있었고 제가 옥스퍼드에서 공부할 기회도 얻을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 저는 한국 학생들에게 분노와 질투를 느끼고 있었어요. 그들이 제 약점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아버지의 말씀은 마치 제가 몰랐던 문을 열어주는 열쇠 같았어요. 저는 제 문제에만 집중한 나머지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한국 학생들은 제 적이 아니었어요. 저처럼 여기까지 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의 여정이 저와 다를지라도 그들이 제 문제의 원인은 아니었어요. 제 분노는 잘못된 곳을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깊은 수치심이 밀려왔어요. 제 불안감을 쓴맛으로 바꿔버렸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었죠. 지훈을 떠올렸어요. 그가 저에게 어떻게 친절을 베풀었는지 생각났어요. 제가 그렇게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저에게 아무것도 빚진 게 없었지만 그럼에도 제가 자격이 없을 때조차 친절을 보여줬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조금 마음이 가벼워졌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게 됐어요. 제 실수를 되돌릴 수는 없었지만 상황을 바로잡을 수는 있었어요. 이제 제 문제에서 도망치지 않고 직면할 때였어요. 그날 오후에 도서관에 갔어요. 심장은 쿵쾅거렸고 저는 지훈을 찾기 위해 책상 사이를 걸어 다녔어요.
그는 다른 한국 학생들과 함께 조용히 공부하고 있었어요. 잠시 멈춰섰어요. 혹시 그들이 제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혹시 저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함께했기 때문에 살아남았지. 그 말씀이 저에게 첫 발걸음을 내디딜 용기를 줬어요. 저는 천천히 그들 쪽으로 다가갔어요. 죄책감이 저를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지훈이 고개를 들어 늘 그렇듯 차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다른 학생들도 저를 힐끗 쳐다봤지만 아무도 말은 하지 않았어요. 지훈, 저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어요.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와 함께 도서관 한쪽 조용한 곳으로 걸어갔어요. 손은 떨리고 있었고 적절한 말을 찾기 힘들었어요. 미안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했던 말들, 그리고 행동했던 것들 정말 미안해. 내가 좌절했었지만 그건 핑계가 안 돼. 잘못했어. 너한테 책임을 돌린 건 내 실수였어. 지우는 한동안 저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 말리,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모두 힘든 순간을 겪어.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느냐야. 그의 친절함은 다시 한번 저를 당황하게 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고개를 끄덕였고 안도감이 저를 휩쓸었어요. 그날 이후로 조금씩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지훈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에게도 조금씩 다가갔어요. 제가 한때 라이벌로만 여겼던 한국 학생들이 이제는 제 친구가 되었어요. 그들은 저를 스터디 그룹에 받아주었고 저는 그들에게서 많은 걸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시간을 관리하고 복잡한 주제를 작은 단위로 나누는지를 배웠어요. 저도 제가 전에 태국과 방콕에서 배웠던 공부법을 그들과 공유했어요. 우리는 서로 배워가는 관계가 되었고 전에 느꼈던 경쟁심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상호 존중과 이해가 채웠어요. 몇 주가 지나자 제 성적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여전히 힘든 순간이 있었지만 이제는 혼자 싸우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저는 고향을 떠난 이후로 잃었던 공동체 의식을 다시 찾은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그날 통화 중에 하셨던 말씀이 자주 떠올랐어요. 한국이 우리를 도왔을 때 우리가 가장 필요했지. 그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야. 그 말이 제 마음에 남아 있었고 인생은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할 방법을 찾는 것이라는 걸 다시 상기시켜줬어요. 제 분노와 질투가 그 진실을 보지 못하게 했지만 이제는 분명하게 보였어요. 이제 옥스퍼드는 더 이상 넘기 힘든 산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도전적인 곳이었지만 이제는 그 도전에 맞설 수 있는 도구와 지원이 있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그게 모든 걸 바꿨어요. 옥스퍼드에서의 제 여정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결국 그 여정은 학문적인 성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걸 가르쳐줬어요. 진정한 강함은 혼자 최고가 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고 어려운 순간에 서로를 도울 때 나온다는 걸 배웠어요. 해가 저무는 캠퍼스를 걸으며 아버지의 말씀이 다시 떠올랐어요. 우리가 함께했기 때문에 살아남았지. 그 말은 단순히 우리 마을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그건 인생 그 자체에 대한 말씀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 가르침을 옥스퍼드를 떠난 후에도 오래도록 간직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